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통령 후보가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진 것인데요. 김동연 후보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끈을 묶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보물 허위 작성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원회 회의를 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소명 내용이 틀렸다고 결론이 날 경우 전국 투표소에는 이를 바로잡는 선관위 공보문이 붙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통령 후보가 오늘 오전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번 대선을 통틀어 처음으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것인데요. 과연 이 두 후보의 결합이 선거 막판 표심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이것과 관련해선 잠시 후 분석해보기로 하고 먼저 김동연 후보의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정치교체 공동정부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끈을 묶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힌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을 기득권 양당 구도, 지긋지긋한 진영 싸움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대선으로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로 서로 격려하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진했던 대한민국의 정치교체 및 기득권 깨기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택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가장 현실적인 차선의 대안이었다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알려진 대로 김 후보는 서울 마포에서 이재명 후보와 회동 후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합의 발표했었죠. 때문에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오늘 후보 단일화를 최종 발표한 것입니다.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공동선언을 한 이유 그리고 오늘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된 명분의 핵심은 기득권 정치 타파와 정치교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택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가슴에 팍 와닿으시는지요? 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종의 야합이라고 판단하시는 국민들이 더 많을 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문재인 정권의 경제 분야의 총책임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경제는 문 정권이 이상한 실험을 한다면서 그야말로 다 말아먹었지요. 그 폐해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하룻밤을 다 새도 모자랄 정도이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언급하자면 경제할 의욕 자체가 아예 꺾여버렸습니다. 자,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과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정책들로 경제 구조 자체가 아예 이상해졌고요. 평등 정책을 내세웠지만 저소득층 사정은 오히려 충격으로 낮아빠졌습니다. 또 자원이 전무하고 원천 기술이 부족한 나라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었지만 주 52시간으로 이것마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임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후보가 자유로울 수 있다. 과연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재명과 김동연이 합의했다는 대선 후 통합정부 구성, 이건 또 어떻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 정치개혁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게 골자인데 이거 속아 웃을 일이죠.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주도해 놓고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한 일종의 꼼수였다라는 사실 모르는 국민들이 없죠. 또 소속 자치단체장 귀책 사유로 치러진 지난해 6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당원을 개정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후보를 냈었고요. 지난달에는 송 대표가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3임 초과 금지, 윤미향 이상직 의원 제명안 신속 처리,
중진급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을 공언했으나 금방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당 귀책 사유 지역구 무공천을 선언해놓고서는 서울 종로의 전 구청장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는 걸 묵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선을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중대 사안을 불쑥 던진 민주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면이 불리하다 싶으면 이런저런 개혁을 약속하고는 나중에는 나 몰라라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과 김동연 후보가 정치개혁,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 국민들이 허허 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가 생긴 듯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을 허위 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내일 선관위원 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의 당일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소명 내용이 틀렸다고 결론 날 경우 당장 4일과 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때부터 전국 투표소에 이 후보 공보물을 바로잡는 선관위 공보물이 붙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회의 당일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의가 길어져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엔 사전투표 시작일에 공보물이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선관위가 다시 한번 중립성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이재명 후보는 최근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해 방송 PD가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 이렇게 소명했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란 취지였죠. 하지만 1, 2, 3심 법원 판결에는 공보물 내용과 달리 이 후보가 처음부터 PD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검사 사칭 사건 당사자인 KBS 최철호 PD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관여한 적이 없다거나 당시 나를 쫓아내지 못해 후회스럽다는 입장인데 모욕스럽다며 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너무나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선관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만 지킨다면 바로 결론이 날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세금 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투표일 당일 긴급히 투표소마다 공고문을 붙였다는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게 왜 논란이 되었었냐면 세금을 미납했거나 체납한 사실이 아니었고 오세훈 후보 부인이 세금을 30만 원 더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듯 한몸이 되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선관위, 과연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의 범죄 사실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선관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